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어느덧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농사를 위해서 토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중 제일 중요한 토양 pH, 즉 산도를 적정 수치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토양 분석을 하시고 토양 산도가 낮다면 반드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토양 산도가 낮으면 제일 먼저 양분 흡수가 불량해지고 반대로 미량 요소는 과잉이 되고요. 가뜩이나 흡수하기 어려운 인산은 흡수하기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이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어서 토양이 딱딱해지고 각종 병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토양 산도를 적정 수치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받으시면 소석회나 석회고토 12처방량이 나옵니다. 물론 보조로 나오거나 갖고 계신 걸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에는 양이온으로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 중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것이 좋은데요.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은 서로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어느 성분이 흡수율이 크게 떨어져서 결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부족한데 이 비율이 적당하다면 석회고토로 시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소석회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칼슘의 비율이 더 높아서 이 부족한 마그네슘의 흡수율마저 크게 떨어집니다. 다음은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칼슘 함량이 낮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칼슘의 비율을 높여주기 위해 칼슘만 들어있는 소석회를 시비합니다. 이때 석회고토를 사용하신다면 칼슘의 비율이 낮아서 칼슘 결핍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토양 산도가 낮은데 파종 정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빠르게 토양 산도를 높여야 한다면 이때는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소석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토양의 조건마다 다르지만 이 석회고토는 토양 산도를 높이는데 약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소석회는 토양 pH를 빠르게 향상시켜 주는데요. 다만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소석회를 사용하셨다면 이 마그네슘이 함유된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거나 입상 황산고토, 하이그린 등을 토양에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석회질 비료의 토양 산도를 상승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소석회가 가장 빠르고 탄산칼슘, 석회고토, 폐화석 순입니다.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지속기간은 이 토양 산도를 빠르게 올릴수록 짧아지는데요. 이 소석회는 약 6개월에서 1년, 탄산칼슘은 2년 이상, 그리고 석회고토, 폐화석은 3년 이상 토양 산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물론 이러한 기간도 이 토양 상태, 그리고 사용하시는 비료, 그리고 각각의 농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를 사용해서 pH를 올리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제 우선 토양 산도가 낮을수록 석회질 비료 투입 시 빠르게 반응하고 산도가 올라가지만 이 산도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반응은 느려집니다. 이 토양의 유형도 이 모래 토양에서는 빠르게 산도가 올라가지만 이 점토 토양은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를 토양 표면에 살포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살포하시고 경운을 해서 토양과 혼합하고 이 토양의 수분이 충분해야 토양 산도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유황 비료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마늘이나 양파처럼 이 유황 성분 공급이 중요한 작물에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칼슘 유황 비료는 이 토양 산도 개량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산도가 낮은 토양에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토양 산도가 적정 수치이거나 조금 낮을 때 칼슘과 유황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땅이 경화될 수 있는데요. 이 석회질 비료를 과다하게 넣어서 토양 산도가 적정보다 높아지면 더욱 토양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토양 산도가 높아지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토양의 유기물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토양 산도를 올릴 때 한 번에 많은 석회질 비료를 넣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사용해서 pH를 올리는 게 이 토양 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양 경화 정도는 이 석회질 비료에 따라 다른데요. 이 토양 산도를 빠르게 올릴수록 토양의 경화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석회가 토양 경화에는 가장 안 좋은 편이고요. 즉 토양의 산도는 낮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이 소석회를 사용하셔야겠지만 이 토양이 경화되지 않게 미리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토양의 경화 정도가 낮은 석회질 비료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토양 pH를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께서 이제 밑거름을 하실 때 이 석회질 비료와 퇴비를 동시에 넣고 밭을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퇴비에 함유된 질소가 가스로 휘산돼서 질소 성분이 손실되고요. 또 이제 미생물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퇴비의 부숙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토양 산도 개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석회질 비료가 퇴비의 인산과 반응해서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시고 최소 2주가 지난 후에 퇴비를 살포하셔야 하고요. 이제 혹여 퇴비를 먼저 살포하신 경우에도 최소 2주가 지난 후에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퇴비와 석회를 같이 살포해야 한다면 이 소속해는 사용하지 마시고 석회고터나 폐화석을 사용하시고요. 같이 살포하고 한 번에 로터를 하지 마시고 이 퇴비를 먼저 뿌리시고 그 다음에 로터를 한번 치신 다음에 이 석회질 비료를 뿌려서 비교적 얇게 로터를 한번 더 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을 때 어떤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토양 개량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토양 분석을 받으시고 서서히 토양을 개량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